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언제쯤 재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어제 연장이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여전히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부가 됐던 이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었고 예. 이 7일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만료 직전에 공수처에서 다시금 영장을 재청구하는 형태로 이 영장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그런 효과를 꾀한 것인데요. 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됨으로써 지금도 이제 체포는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 측이 오늘 이제 언론과의 그런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어찌 보자면 응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면 이에 응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의 체포영장은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다는 문제라던가 그 외의 이유들을 들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영장 발부 사유랑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를 않았는데 이게 이미 한 번 청구가 된 영장이기 때문에 안 알려진 건지 아니면 이번에 뭐 안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원래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유효기간을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때 기본 기간이 7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예. 만약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보다 더 길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를 적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7일 이상의 기간도 체포영장에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이게 유효기간이 7일이라는 점도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뭐 주말을 제외하고 예.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다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 정도 날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자면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원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사실 다 알려주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밀행성이 원칙이 되어서 이 체포영장을 어찌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인 각오라고 임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섣불리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측해 보기로는 7일보다는 그 기간을 더 늘려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려고 한다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실제로 출석을 해서 이 부분을 다퉈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속영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포영장의 밀행성을 좀 더 높이는 측면에서 공수처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이나 다른 대안이 아닌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택한 것 같고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고 그럼 사실상 뭐 지금 당장 집행을 시도해도 이상한 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언제 집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경호처장에 대한 소환을 이제 통보한 날짜가 10일, 그러니까 네. 모레예요. 뭐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집행을 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뭐 주말에 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게 사실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1차 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 예.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유효기간 마지막 날 갑자기
갑자기 그 전날 밤에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서 이 구속영장의 집행은 경찰이 하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다시 경찰이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라던가 공수처법의 규정에 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다시 이 부분을 철회를 하고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다만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또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결국 이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끝나버렸고요. 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수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덤빈 거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이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이 다시 한번 발부가 되기는 했지만 섣불리 또 준비해서 이 집행에 뛰어들었다가는 이전보다 상황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법적인 절차들 실제로 지금 이 대통령 관저 앞에 이제 버스 같은 부분으로 이미 1차 관문부터가 막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이 저지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만약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현행범 체포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현행범 체포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원까지를 체포를 할 것인지 뭐 밤새도록 체포를 해서 정말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는 것인지 사실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1차 집행 시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허점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것이고 만약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 이상 좀 넉넉하게 잡아뒀다고 한다면 섣불리 집행에 뛰어들기보다는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협의라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일까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물리력이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이번에 그럼 경찰이 좀 주도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예. 참 단어의 차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요. 공조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네. 또 주도를 하겠다고 본다면 결국 이 영장의 주도, 집행을 주도해야 되는 거는 공수처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련 법상으로 보더라도 공수처가 어떤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에게 영장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보이는 시점에서 다만 공수처법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의 근거를 해서 당연히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주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인력의 한계라던가 영장을 실제로 집행해본 그런 경험의 부재 이런 부분들은 경찰 측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을 보강해 준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대한 어떤 방식들을 전수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하는 것은 공수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불필요한 법적인 어떤 문제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다시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 그 관저 주변에 거의 요새화됐다라고까지 그렇죠. 표현할 정도로 뭐 버스니 인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뚫고 가게 될까? 그런 뭐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도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치 요새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차 집행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차, 2차 관문까지는 큰 무리 없이 들어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막혔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이미 관저 앞 정문에서부터 큰 버스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고요. 이 외곽을 보자면 철조망 같은 부분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헬기를 동원해서 헬기를 통해서 그 안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 내지는 이제 이 버스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안들이 사실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어서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보통 체포를 하려고 할 때요. 이제 한 명을 체포할 때 관련한 인력들 4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자면은 일단 완벽한 체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주변의 어떤 안전한 통제나 관리 측면에서도 좀 압도적인 인원이 한 명을 제압하는 것이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경호처 인력이 상당하고 이 안에서 어찌 보자면 저지선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공수처와 경찰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사실 다수다 보니까 물리적인 충돌 우려가 더 커져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는 것,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 서울경찰청 소속의 뭐 특공대라든지 아니면 헬기 같은 걸 투입하는 게 실제로 불법인가요? 이제 참 불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막 특공대를 투입한다고 할 때 특공대가 왜 만들어졌고 보통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특공대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동원이 되는 일은 산정하기 힘들죠. 특공대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워낙 상황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뭐 특공대 투입이라던가 뭐 헬기의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이 정도의 인력이나 이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이 공수처가 지금 인력적인 부분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떤 인력 부분을 충원해 준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호 인력에 대한 뭐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라던가 경호 핵심 인력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장,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식부터가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류로 진행이 되면 정말 뭐랄까요, 그 인력들을 하나하나 다 체포하고 도달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도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불명확하죠. 일단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례적이긴 했지만 뭐 이의 신청 절차도 거쳤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도 지금 항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지만 예. 이것은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지금 적법한 방식으로 그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집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아서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은 또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 인원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예. 경호처의 일부 인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고 하면 예. 경호처에서도 그 다수의 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막아서기에는 이미 한두 명의 인력의 체포로서 좀 크게 균열이 갈 수는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체포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예. 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실제로 시도를 한다면 경호처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기대어서 집행을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다치거나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한 그런 책임 소재 같은 건 어떻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시도 또 대한민국이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쟁점이 되겠죠.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둘이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와 지금 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간에 결국 어쨌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누구 때문인가를 놓고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소송전이라던가 형사처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양측 모두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집행 시도가 불발된 이후에 경찰이 이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이제 입건을 한 상태인데 이들이 아직까지 경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뭐 이래도 되는 상황인 건지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차 소환까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업무가 지금 과중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소환까지 만약 불응을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그 과정을
상황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2차 소환 조사, 이제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어떤 범죄 혐의점들이 확인이 일부 되고 있는 와중에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태도를 비춰줄 수 있고, 이렇다면은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게 되거든요. 예.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특히 1차, 2차 소환 조사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어떤 기간이나 어떤 소환의 방식이나 소환의 시기 등을 지금 협의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면 이 자체가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유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이 공수처 입장에서나 아니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죠. 거기서 했던 발언들 좀 살펴보면 차량 진입도 계획대로 안 됐고 퇴로가 막혀서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어서 철수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변호사께서도 그 1차 집행하는 상황들 사실 쭉 같이 저희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시기에 가장 체포를 하지 못했던 좀 큰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공수처장 역시도 예. 지금 이렇게까지 저항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자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에서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없인 하지 못했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압수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경호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법무공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계속 전해지고 있었고, 만약 이걸 막아선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점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극렬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라는 것은 사실상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차 집행에서 이제 무산된 부분은 물론 어떤 준비의 부족이라던가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설 줄 몰랐다라는 측면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체포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예. 특히 체포라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밀행성이 좀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같은 부분, 사실상 일반적으로 7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을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 체포 기간의 그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개가 되고 뭐 이동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공개가 된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2차 집행 때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그런 퇴로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걸 호송차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체포를 한다고 해도 호송차로 태우고 그 호송차가 가기까지 이런 과정 자체에서 사실 이미 예상되는 험난한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물론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뭐 헌법 이런 법률 규정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체포영장의 뭐 유효기간은 언제로 한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요즘 이게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법률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죠. 체포 집행에 나선다고 하면 사실 여전히 일단 시민들도 이제 이 앞에서 굉장히 지금 이 탄핵 찬반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원들도 예. 많고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송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이후에는 어디서 조사를 받는 건지, 그 이후에 그러면은 기소를 할 건지, 뭐 새로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아웃라인이 나온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일단 영장이 나왔으니까 체포를 제대로 시도해 보겠다라는 까지만 정리가 되어서 체포가 끝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이제 그 다음에 예. 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체포라는 것이 것이지 체포 자체가 지금 예.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도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먼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영장을 어떤 법원에 청구를 할 건지를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좀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지법에서는 지금 이미 체포영장을 한번 발부를 했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사실 조목조목 이 이의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이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재청구에 대해서 발부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법에 가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할 문제를 보더라면 공수처는 이제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 관절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서부지법의 관할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장을 쇼핑한 것이냐, 체포영장 발부를 쇼핑한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미 적법하게 10장이 이 절차에 따라서 발부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재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라 이런 부분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나온 영장을 그러면 다시 뭐 반환하고 다시 청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어려울 것 같고 체포영장 대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 중앙지법에 이제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영장에 어떤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변호인들은 아마 그러면 영장 청구의 내용을 보고서 지금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혐의점들이 지금 소명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좀 더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체포를 피하게 되면 지금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발부 가능성, 뭐 어떤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겠습니까?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발부가 돼야 될 요건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다만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부분으로만 심사를 하는 이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심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보다는 지금 현재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이미 한번 발부받아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본 것 같고 계속해서 근데 이제 집행이 안 된다면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가 된다고 할 때 차라리 기소를 하라고 또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이제 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는 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변호인을 접견한다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 재판의 속도 역시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받으면 본인이 뭔가 조금 더 기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 상태에서만 피한다고 하면 내란죄 부분에 대한 재판은 좀 천천히 끌고 가되 헌법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더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일단 체포보다는 차라리 구속영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다 가정입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대면 조사 진행이 된다고 해도 혹시라도 뭐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가정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중앙지법에다가 그럼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했지만 중앙지법으로 간다고 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인가?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체계
얘기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응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어디에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방식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라던가 지금 이런 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때 이것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향후 재판에서의 그런 상황도 고려를 그렇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 상태, 체포나 구속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공수처는 이제 공수처 역시도 향후의 재판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어쨌든 구속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겠죠? 일단 현재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이 집행을 실패한다거나 이후에 체포가 그래서 집행이 된다고 해서 구속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동력에 있어서 타격을 받은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체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를 통해서 지금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체포를 통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 신문을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신문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신문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인을 하고 충분하게 이제 증거들을 완비를 해서 이제 재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체포는 경찰과 협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검찰은 내란죄 관련해서 조금 수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함께 협조를 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겠죠.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또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어서 그냥 크게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공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특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 기소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이 기소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것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결국 다시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수사가 완비된 이후에는 이제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법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됐지만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상설특검법은 통과는 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특검 추진은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일단 특검법이 이제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은 새로운 어떤 이 사안을 관련한 법안을 만드는 거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되려면은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고 폐기가 되었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외환죄 같은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해서 다시 또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이 상설특검에 기한 부분은 이제 실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 특별검사 임명이나 추천 같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또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임명하라고 하고 있고 그냥 임명하지 않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서 일반 특검을 또 산정하고 또 거부권을 하고 핑퐁 게임이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는 그대로 가지만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자 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로 핑퐁 게임이 현 상황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뭐 전국이 길어지며 전 국민이 법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